예, 오늘 이제 중간고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7차시. 네. 예, 중간고사 범위로 이제 마지막 수업이고요. 오늘 교과서 74에서 77쪽에 해당한 내용 되겠습니다. 예, 월요일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소단원이 바뀌었는데요. 질량과 에너지라는 단원인데, 근데 이 단원도 특수상대성 이론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됨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사실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에너지가 질량을 가진 입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가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요 소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질량하고 에너지가 동등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요 질량이 곧 에너지이므로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그럼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한 관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관성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이 빨라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운동 에너지가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에 의한 관성이 커지니까 전체적인 이 물체의 관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사실 질량이라고 하면 이제 질량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정지한 물체의 질량을 질량이라고 한다면 그 질량이 증가한 건 아니고 이제 관성의 크기가 추가로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관성의 크기를 질량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이제 질량 자체가 커졌다라고 할 수도 있죠. 헷갈리죠. 근데 물리학원에서는 그냥 상대론적 질량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상대론적 질량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제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 질량과 상대론적 질량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 정지 질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 기준계에 대해서 즉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한 대상의 질량이 정지 질량이고요. 반면에 상대론적 질량은 관성 기준계에 대해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그 상대론적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지 질량에 비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커진다. 그리고 그 질량을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커지고요. 빛의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크기가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성의 크기가 무한대에 수렴한다는 것은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무한대로 수렴을 하는 거니까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신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가 이제 무한대에 수렴하니까 결국에는 빛의 속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물체는 제한 속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빛의 경우에는 특별히 질량이 0이거든요.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광자라고 불리는 입자는 질량이 0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이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질량을 가진 입자들은 이제 빛의 속도의 99.999% 이렇게는 되지만 딱 빛의 속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요 상대론적 질량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이제 에너지로 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질량 자체가. 그래서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라는 게 정의가 되는데 요거를 정지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지한 물체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그 에너지의 크기는 1학년 때 배웠죠? MC 제곱, MC 스퀘어. 예전에 그 이런 농담 했었잖아요. 요 C가 3억 미터/세컨잖아요. 그래서 C의 제곱을 하면
9 곱하기 10의 6승인데 10의 16승이 경이라 가지고 구경도 못 해본 숫자라고. 기억납니까? 네. 네, 구경도 못 해본 큰 숫자라고 구경. 네. 그래서 1kg의 질량이 에너지로 다 바뀌면 구경줄에 에너지가 된다. 뭐 이런 거죠. 태양은 막 몇백 톤씩 없어질걸요 1초에. 몇백만 톤인가 몇백 톤인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막대한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도 상대론적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거는 정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랑 약간 식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범위에서 벗어난 얘기고요.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 없습니다. 삭제해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는 상호 전환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양성자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중학교 때 배웠다면서요. 배운 거 맞아요? 안 배웠어요? 배웠다던데? 쿼크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예요. 양성자는 이제 위 쿼크 2개하고 아래 쿼크 하나, 이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그 쿼크들 하나하나가 또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성자의 질량하고 그 쿼크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그 쿼크 3개의 질량이 양성자 1개의 질량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가 이제 질량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에 그 입자의 총 에너지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지 질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1%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결합 에너지가 이제 질량의 형태로 구현이 되어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질량으로 나타내진다. 이거 결합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별로 안 신기해 보이네요, 표정이. 자, 이제 그 이 핵들이 이제 합쳐지고 혹은 쪼개지는 이런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면서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 그럼 핵 반응식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핵 반응식을 보기에 앞서 원자핵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거는 원소 기호하고 비슷한데요.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화학 시간에 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화학 반응이잖아요. 화학 반응은 주인공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에 관련된 정보를 원소 기호에 표현을 해요. 근데 원자핵 반응식은 이 전자들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를 다 무시하고 오로지 원자핵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화학식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우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는요, 기호로 Pn 이렇게 나타냅니다. 양성자가 영어로 프로톤이에요.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P, 그리고 중성자를 영어로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두 개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고요. 전자의 질량의 약 2000배 가량 되기 때문에 보통 원자의 질량하면 얘네들의 개수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질량을 알아보죠. 그래서 얘가 핵을 이루는 입자라고 해서 합쳐서 핵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양성자, 중성자를 합쳐서 핵자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 헬륨이고요. 헬륨. 네, 헬륨. 요 원소 기호가 있고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 있죠? 요게 이 원자핵의 양성자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양성자 수를 다른 말로 원자 번호라고 하죠. 그래서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2개 있는 원소이죠. 얘는 양성자 수입니다. 요게 공식적인 위치입니다. 원자 번호의 공식적인 위치요. 근데 주기율표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여기 적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그냥 막 적은 거고요. 사실 약속된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자 번호의 위치고요. 여기 이 위치는 질량수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질량수는 다른 말로 핵자수라고도 합니다. 즉 핵자의 개수죠. 그래서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이 핵자수의 크기가 대략적인 이 원자에게 질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핵자수에 비례하는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질량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 중성자는 몇 개 있겠습니까? 2개 있겠죠. 4에서 2를 빼면 중성자 수가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우라늄입니다. 근데 우라늄 235라고 읽어요. 정확하게는 제 끝에 235라고 읽은 게 질량수죠. 왜 이렇게 읽냐면 우라늄은 동위원소들이 좀 있습니다.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보다 중성자가 3개 더 많은 게 사실 자연에 더 많이 존재해요. 그건 우라늄 238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자핵 반응에 쓰이는 것은 우라늄 235입니다. 그래서 끝에 이제 질량수를 붙여서 구분을 하고요. 그럼 얘의 양성자 수는 몇 개겠습니까? 예, 92개겠죠. 92개. 중성자 수는 235 빼기 9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그다음에 전자볼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핵 반응 과정에서 이제 질량이 줄어들어요.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해 보면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에너지의 단위로 보통 줄을 잘 안 쓰고 요 EV라고 적혀 있는 포켓몬스터 아닙니다. 전자볼트. 전자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의 뜻은 뭐냐면 기본 전하량, 그러니까 전자 한 개 혹은 양성자의 한 개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입니다. 그 기본 전하량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거든요. 그 기본 전하를 가진 입자가 1볼트라는 전위차 안에서 가속이 되었을 때 그 전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그 전하가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요 1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냥 얘기가 나오면 그냥 에너지의 단위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기억하면 안 돼요. 옛날 제 이메일 비밀번호인데요. 12V는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J 하면 소문자 대문자 다 들어가고 특수문자 들어가고 그죠? 비밀번호 힌트에는 전자볼트 이렇게 적어놓으면 까먹으면 이제 찾아보면 되잖아. 이메일 비밀번호 이런 거 추천합니다. 상수 하나 딱 집어가지고 중력 상수 하면 이제 G는 뭐 6.67 곱하기 10에 10 마이너스 34J 이렇게 J9은 그거는 줄이 아니네. 어쨌든 간에 악취인가요? 자, 핵융합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요 핵융합 반응은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공 태양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인공적으로 원자로 내에서 실험을 통해서 발생하는 핵융합 반응이 되겠습니다. 얘 이름 잠깐 좀 알려줄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양성자 한 개입니다. 양성자 한 개인데 얘는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하나가 붙었죠. 그래서 질량수가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붙어서 무거운 수소라는 의미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더 무겁죠. 얘는 중성자 2개가 붙어서 질량수가 3입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라고 해서 삼중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농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중수소, 삼중수소인데요. 얘가 융합되어서 헬륨이 되는 과정에 이제 중성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성자는 N으로 표기하는데 보면 이 0은 이게 결국에 원자 번호가 전하량이거든요. 중성자는 전하가 없죠. 근데 질량수를 1 차지합니다. 그래서 질량수 자리에는 1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핵 반응식입니다. 화학 반응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핵 반응식에서는 전자를 무시해요. 근데 핵 반응식에서 간혹 가다가 전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가. 근데 이때 나오는 전자는 핵이 쪼개지거나 혹은 핵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전자예요. 그러니까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던 전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면 전자 자체가 핵 반응에 직접 반응을 하거나 원자 핵과 반응을 하거나. 그래서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핵 반응에서는 다 무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두 개의 숫자가 보존되는데 요 질량수의 합이 보존되고요. 전하량을 뜻하는 요 원자 번호의 합이 보존됩니다. 선생님 질량이 분명히 줄어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줄어듭니다. 근데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굉장히 큰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째로 날아갈 정도의 질량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의 질량 혹은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이 통째로 없어질 정도의 극심한 질량 변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는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질량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질량수는 보존됩니다. 질량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 보존 볼까요? 중수소의 질량수는 2입니다. 삼중수소는 3이고요. 근은 4죠. 그다음에 중성자는 1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혹시 비어 있으면 숫자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쉽죠? 자, 전하량은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 맞아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질량수하고 전하량은 보존이 되고요. 그다음 이때 나오는 요거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EV가 붙으면 포켓몬스터가 붙으면 이게 에너지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메가죠. 10의 6승 밀리언 메가. 우연히 첫 글자가 같네요. 그렇게 해서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메가. 그래서 얘는 질량 결선, 질량의 변화량에다가 구경도 못 해본 숫자 구경을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다. 이런 표현이 문제에 등장합니다.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이다. 자, 이 핵융합 반응은 사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죠. 이 지속 시간이 아직 길지 못합니다. 뭐 최근 기사를 보진 못했는데 한 1분은 좀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1분 정도예요. 1분 정도.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힘들게 막 세팅했는데 1분 딱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핵분열 반응로는 6개월 가거든요. 한번 세팅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게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핵분열 반응.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라늄 235를 쓰고요. 근데 좀 불행히도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우라늄에는 우라늄 238이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금 정제하는 과정이 사실 필요를 합니다. 어쨌든 이 우라늄 235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라늄 235는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 말은 스스로는 그렇게 쉽게 잘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줘야지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중성자를 부딪혀요. 중성자와 충돌을 시킵니다. 근데 중성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얘가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우라늄 235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성자를 흡수시켜서. 그러니까 우라늄 235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236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236이 되더라도 그게 유지되는 시간은 엄청 짧고요. 금방 바로 쪼개집니다. 찰나의 순간에. 근데 그렇게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얘가 결합을 하려면 이 중성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성자는 저속 중성자입니다. 속도가 느린 중성자입니다. 어쨌든 얘를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라늄 236이 되었다가 바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요 중간 단계로 우라늄 236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워낙 짧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생략하고 바로 그 이후에 쪼개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 이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바리움, 이건 크립톤 뭐 이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 다른 두 개로 쪼개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쪼개지면서 또 중성자가 튀어나와요. 그럼 이 중성자는요, 자 보세요. 이 원자핵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나온 중성자예요. 굉장히 격렬한 반응입니다. 그럼 이 중성자의 속도는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예, 빠르죠. 그래서 얘는 고속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만 놔두면요, 다시 또 반응이 일어나지는 이기는 힘듭니다. 좀 오래 걸려요. 완전히 안 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 중성자는 고속이니까 또 다른 우라늄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데 보통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그 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감속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가 이 핵 분열 반응에서 나온 속도가 빠른 중성자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부딪혀가지고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저속 중성자가 되죠. 그러면 얘가 또 다른 우라늄을 분열시켜요. 그럼 그 과정에서 또 두 개로 쪼개지면서 두세 개의 또 중성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걔의 속도를 또 떨어뜨려요. 또 우라늄을 흡수시켜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속제의 역할은 이렇게 연쇄 반응을 활발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 핵분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핵발전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전량을 담당하니까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걸 소재로 또 문제화시켜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알고 있으면 그 지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든 질량이 이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럼 질량수 보존되는지 체크해 볼까요? 자, 우라늄의 질량수는 235입니다. 그리고 중성자의 질량수는 1이죠. 얘는 141이고 얘는 90이고 3개의 중성자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럼 합친 게 236으로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빈칸도로 나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됩니다. 질량은 보존 안 되고 줄어들지만. 다음 전하량 보존, 원자 번호 더해보면 됩니다. 92 더하기 0은 56 더하기 36 더하기 0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비워져 있으면 얘가 원자 번호 몇 번인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56번이 바륨이라는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원소가 뭔지는 몰라도 원자 번호가 56번이라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얘의 중성자 수 물어보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얘의 중성자 수는 140 빼기 56 하면 되죠. 얘의 중성자 수 물어보면 92 빼기 36 하면 중성자 수가 됩니다. 그런 거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발생하고요. 저 위에 반응식하고 아래 반응식 보면 누가 더 질량 결손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래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보면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핵 분열 폭탄이 있어요? 핵 융합 폭탄이 있어요? 몰라요? 보통 핵 융합 폭탄을 수소 폭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핵 분열 폭탄을 원자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원자 폭탄하고 수소 폭탄 중에 누가 더 세요? 수소 폭탄이 더 세거든요. 핵 융합 폭탄이 더 세요. 근데 이거 보면 이상하죠? 얘가 더 크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간과한 게 있습니다. 얘는 질량수가 총 236개가 관여해요. 근데 얘는 5개가 관여해서 이 정도죠. 그래서 질량수 한 개당 에너지는 얘가 훨씬 큽니다. 한 개당 에너지는. 그래서 같은 무게의 폭탄이면 핵융합 폭탄이 더 위력이 센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물어봤는데요. 요새는 이제 출제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냥 단순히 요 크기만 비교해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질량 결손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똑똑한 학생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두 개는 좀 다르잖아요. 얘는 핵융합 반응이에요. 자, 핵융합 반응은 질량수가 작은 것들끼리 원자 번호가 작은 것들끼리 뭉쳐져서
질량수와 원자 번호가 더 커지는 반응입니다. 얘는 핵 분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질량수와 원자 번호가 큰 원자핵들이 분열해서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작은 녀석들로 쪼개지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얘는 융합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고 얘는 합쳐지는 쪼개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었죠. 뭔가 패턴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핵자단 결합 에너지라는 걸로부터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안정적인 원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자단 결합 에너지를 보면 원소들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원소가 철입니다. 철. 그래서 철 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그러면 철 쪽으로 가려면 융합해야 되죠. 그래서 합쳐져야지 질량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나오는 거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쪼개져야지 철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융합에서 주로 수소를 쓰는 이유는 뭐냐? 수소가 제일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융합하기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필 우라늄을 쓰느냐? 사실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녀석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녀석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쉽게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생존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원소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원소 중에서 가장 무거우면서 비교적 매장량이 많은 원소가 우라늄인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분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통 그 별에서 온 그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는 그 주인공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 보면 그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보면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이거나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하인 별들은 이제 수소가 다 융합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없죠. 그 다음으로는 가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탄소나 산소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근데 그까지밖에 안 돼요. 태양 정도의 질량은. 근데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은 얘네보다 더 단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탄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융합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게 철인 거예요. 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이제 얘가 좀 이렇게 완숙하게 되면 철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별이 이제 다 성장하면 이 철이 요 안에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이 든다라는 표현이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신성 폭발하기 직전에 구조인데요. 안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이건 기억납니까? 산탄수질이죠.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여기 우리 몸에 제일 많은 4대장이죠. 여기 근데 여러분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물이 제일 많습니다. H2O죠. 근데 질량으로 따지면 얘가 원자 번호 8번, 얘가 1번이에요. 원자 번호 8번이면 양성자만 8개 있는 거 아니죠. 중성자도 8개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에 비해서 질량이 16배예요. 그러니까 수소 2개당 산소 1개 있지만 질량은 산소가 훨씬 많은 거죠. 얘네들이 70% 차지하죠. 이거 일단 인간이라고 하면 생명체라고 하면 결국에 그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또 탄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탄소가 근데 또 원자 번호가 6번입니다. 그러면 수소에 비해서 한 개당 질량이 12배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유기물하고 물만 따져보면 원자 번호가 큰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되고 요 질소도 생명 활동에서 또 꽤 필요한 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질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탄수질, 탄산수의 수질, 그래서 탄산수질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산탄수질. 그냥 심심해서 해봤고요. 다 했네. 다 했습니다. 빠진 농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별에서 온 그대 했죠? 요새는 좀 하기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최소한 별이 한번 지나고 나서 폭발된 이후에 우리가 탄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을 따져가 보면 결국에 어떤 별에서 온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별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오늘까지 여기까지 취소 문제를 안 풀었네요. 어쩐지 찝찝하더라. 그래 뭔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아닌데. 예, 아니 뭐 다음 시간에 시험 전날인데 자습해야지. 자,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융합 발전에 대한 내용이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A 원자핵들의 핵융합 반응으로 B 원자핵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A가 뭐겠습니까? 수소겠죠. B는 헬륨, 그죠? 히. 자, 핵융합을 이용한 발전은 핵분열을 이용한 발전보다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고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 미래 에너지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에 필수적인 초고온 플라즈마 발생 기술과 핵융합로 제조업 기술을 실제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K스타라는 연구기관에서요. 옳은 것은 기억.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 A가 수소고 B가 헬륨이거든요. 그러면 수소가 헬륨보다 작죠? 틀렸고. 니은 기억 과정.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니은 과정. 핵분열 과정에서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반응하여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으로 생성되는 게 분열 맞죠? 예.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뜨거! 따끈따끈한 작년반 문제입니다. 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 뜨겁겠네요, 그죠? 여러분 핵발전도 결국에 그 핵 반응에서 나오는 그 막대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전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그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뜨거운 거 맞아요. 자,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이다. 가와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각각 이온 E2이고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했어요. 그럼 이온 E2의 크기가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질량 결손이 가의 경우가 더 크니까 누가 더 크겠어요? 이온이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의 질량수는 238이다. 인데요. 이거는 계산해오면 되죠. 이거를 모르니까 A라고 두고요. 원자번호는 B라고 둘까요? 그럼 A 더하기 1은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하면 되죠. 아 이거?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거 하면 236이 됩니까? 236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35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나는 핵융합 반응입니까? 그죠? 원자 번호가 작은 게 합쳐져서 커졌죠. 1, 1이 합쳐서 2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융합 합쳐지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핵융합로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를 줄여서 뭐라는 줄 알아요? PET라고 합니다. PET. 요게 MRI보다 더 비싼 거예요. 갈 때까지 간 영상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 MRI, PET 순으로 이제 촬영 비용이 비싸고 더 고화질의 이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영상 촬영 방식이에요. 가 보면 핵융합로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하여 헬륨 그리고 입자 기역을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기역 뭔지 볼까요? 자, 보세요. 3 더하기 2는 4 더하기 1이 되겠죠? 질량수는 1이고요. 자, 원자번호 볼까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이 됩니다. 그러면 전하량은 0이면서 질량수 하나 잡아먹고 있는 거. 기역은 중성자가 되겠죠? 다음에 인체에 투입한 물질에서 방출된 양전자가 전자와 만나 함께 소멸할 때 발생한 감마선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로 촬영하여 질병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쌍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제 전자의 반대 입자가 양전자인데요. 이 양전자는 반대 입자라고 하기도 하고 반입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전자하고 전하량만 반대고 나머지 물리량은 같아요. 그래서 짝인 어찌 보면 입자인데 입자하고 반입자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입자와 반입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질량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선이 그 빛 에너지 중에 일부이거든요. 이게 거꾸로 되는 과정도 가능해요. 빛이 어떤 입자를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입자가 생기기도 해요. 입자가 생길 때는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보통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기역은 양성자입니다. 성이 잘못됐죠. 양시 아니고 중시. 이름 같은데 이 성을 갈았네요. 네, 니은 가에서 핵융합 전후 입자들의 질량수 합은 같습니다. 질량의 합은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디귿 나에서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이 감마선의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이 답이니까 사요나라.